네, 이번엔 유니티 멀티플레이 서비스랑 매치메이커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하는 그런 온라인 게임들, 뭐 롤이나 오버워치와 같은 그런 게임들처럼 서버를 올려서 우리가 그 서버에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만들어 줄게요. 네, 그리고 패키지를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연히 이 멀티플레이 패키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매치메이커 패키지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받으면 자동으로 이 인증이나 어떤 유니티 서비스에 어떤 필요한 것들 을 같이 받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코드 짜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우리의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건 멀티플레이와 매치메이커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상 안에서 멀티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게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했던 유넷이나, 이건 안 쓰니까 미러나 피시넷이 있겠죠. 저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피시넷을 사용할 거고요. 녹화 날짜 기준으로 가장 최신 피시넷 4.0.3 받을게요. 뒤에 프로 붙은 거는 제가 그 기터브 스폰서를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입하면 조금 더 기능이 생기긴 하는데, 기능 생기고 또 질의응답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 피시넷 디스코드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써보고 좀 더 뭔가 좀 전문적인 걸 물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요 프로 기능이 좀 탐난다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무료 버전이라 해도 차이 없을 거예요. 받아줄게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몇 가지 얘기하자면은, 이런 유니티 멀티플레이와 매치메이커 말고도 이러한 비슷한 서비스가 어지간한 클라우드 대형 서비스들은 다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있을 거고, 이제 아마존에서 게임리프트나 어떤 E2C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을 거고, 아마 찾아보면 구글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매치메이킹 서비스까지 웬만하면 다 있어요. 심지어 가이드까지 있을 거예요. 유니티, 뭐 멀티 서버 가이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유니티가 가장 쉽게 느껴지기도 했고, 뭐 유니티 기본이 이거니까 한 번에 관리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전부 다 유니티 서비스를 쓰지만,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서비스를 쓰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그에 맞는 자료를 좀 찾아야 하는 그건 있겠죠. 피시넷이 받아줬고요. 먼저 여기 있는 네트워크 매니저를 끌어다 놓고요. 여기서 서버 매니저를 추가해 준 다음에 이 서버 매니저에 보면 이 스타트 원 헤드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걸 꺼주세요. 이걸 꺼야 이게 이렇게 막 키자마자 서버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추가해서 꺼주시고, 그리고 방금 에러가 떴죠? 이거는 여기 프리페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잡는 건데, 매니저로 가서 얘를 끌어다 놔줍니다. 네, 이러면 됩니다. 이게 비어있어서 에러가 난 거예요. 서버 테스트 코드 짜주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거는,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가장 메이저 유튜버들 중에 코드몽키랑 사이먼, 이렇게 두 명 거를 되게 많이 참고를 했고, 결국 그 두 명은 유니티 이제 그걸 쓰잖아요. 유니티 넷코드. 근데 이제 피시넷으로 하려면은 또 뭔가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맞추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아무튼 그 두 분 걸 참고했고, 그걸 기반으로 넷코드를 피시넷으로 바꿔서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패럴싱크랑 유니테스크도 같이 받아줄게요. 여기 보이는 거대로 이거를 여기다 추가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한번 코드를 써볼게요. 먼저 저는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 하나의 스크립트에다가 다 적을게요. 어차피 이제 했던 거 정리하는 느낌이니까, 이게 켜졌을 때 아규먼트들을 받아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아규먼트를 받아올 수 있고요. 이렇게 스위치 문을 써서, 이게 데디케이트 서버면은 서버를 트루로 하고, 그런 내용. IP면은 이제 다음 거 IP 받아오고, 포트면은 다음 거 포트로 받아온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이 안에다가 옮겨 담을게요. 네, 이렇게 코드를 옮겨왔고,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는 이제 이전에 했던 거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면은 스타트 서버를 하고, 아니면은 자동으로 클라이언트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거 forget은 이 유니테스크를 써서 이제 forget을 쓴 거고요. 그리고 이 using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스타트 서버에 들어오게 되면은 서버 IP와 포트를 받고 저장을 해두고요. 이제 서버를 이닛할 때 카메라를 끄고, 그리고 여기 이제 권장사항이 나와 있는 건데, vsync 카운트를 0으로 만든 다음에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줄여요. 권장 자료는 60으로 나와 있었는데 저는 60까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30으로 줄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서버가 정말 수백 프레임으로, 막 필요도 없는데 수백 프레임으로 돌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을 이제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옵션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프로덕션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덕션으로 했고, 다른 이제 환경을 설정하면은 그 이름을 맞추면 되겠죠. 이 옵션대로 이제 유니티 서비스에 이니셜라이즈 하고요.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게 되면은 멀티플레이 서비스에서 인스턴스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기 멀티플레이 서비스 가져왔죠. 근데 얘는 지금 당장은 안 쓰니까 밑으로 좀 내려놓을게요. 여기 이벤트 콜백 먼저 보면은 이제 멀티플레이를 시킬 때 거기서 어떤 콜백을 가져올지에 대한 거거든요. 보면은 할당되었을 때, 할당 안 됐을 때, 에러 났을 때, 그리고 구독 상태가 바뀌었을 때 콜백에 다 등록을 한 다음에, 콜백을 봤던 그 멀티플레이 인스턴스를 가져온 걸로 이제 구독을 시켜요. 서브스크라이브 서버 이벤트 에이싱크로에서 등록을 시키고, 이 콜백을, 그럼 서버 이벤트가 생겼죠. 얘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멀티플레이 서비스를 구독을 시킨 다음에 스타트 쿼리 핸들러 에이싱크를 써서 이제 최대 플레이어 수 넣고, 그리고 이제 서버 이름
넣고 그리고 게임 타입 빌드 아이디 맵까지 넣었는데 저는 이제 게임 타입 빌드 아이디 맵이 없으니까 그냥 NA로 해놨고요. 서버 이름은 랜덤하게 이제 테스트 서버 한 다음에 그 뒤에 랜덤 문자 13개씩 붙여서 이렇게 중복 없이 좀 그럭저럭 되게 이제 해놨고, 이렇게 하면은 i 서버 쿼리 핸들러라는 인터페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필드에 선언해서 저장시켜 놓고요. 그리고 레디 서버 for 플레이어 에이싱크를 해서 서버를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이렇게 레디가 있고 언레디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플레이어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언레디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문으로 호출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서버라는 걸 호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서버 클래스가 모노비헤이비어면 이제 거기서 업데이트를 부르면 되고, 얘는 이제 모노비헤이비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쿼리 핸들러가 없으면 이제 리턴하고, 있으면은 현재 플레이어 수를 이제 이게 피시넷에서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매니저 가져와서 서버 매니저 가져와서 거기는 클라이언트의 총 카운트를 해서 이제 플레이어 카운트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서버 체크해서 이제 이 정보를 서버에 넘겨주는 거죠. 현재 플레이어 수 동기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얘가 아직까지는 얘가 왜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굳이 빼도 될 것 같긴 해요. 얘는 어차피 매치메이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일단 네, 그렇고 이제 여기 콜백이 할당했던 것들을 봐야죠. 플레이어가 할당됐을 때, 할당 안 됐을 때, 에러 났을 때, 그리고 구독 상태 변했을 때인데, 할당했을 때는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할당해줬을 때, 에러 났을 때, 구독 상태 변했을 때는 그냥 이제 빈칸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넣으면 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넣은 거기 때문에 안 쓰면 지워도 되고요. 네, 그래서 할당됐을 때 다시 이 네트워크 매니저 가져와서 이제 할당이 되면은, 보세요. 지금 이제 서버가 시작했죠? 멀티플레이 서비스 가져와서 서버가 시작이 됐어. 그래서 할당이 됐어. 그럼 할당이 되면은 이제 피시넷에서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스타트 서버를 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런 멀티플레이 서비스가 없으면은 그냥 그 커넥션하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점 커넥션 해가지고 IP 포트 넣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포트 포워딩이 필요하고, 포워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릴레이랑 로비 서비스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이런 매치메이커나 멀티플레이 같은 서비스를 쓰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커넥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버를 스타트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트 서버랑 같은 거거든요. 이게 서버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커넥션 상태가 변했을 때마다 이걸 콜백을 등록시켜 놓고 다시 이제 멀티플레이 서비스 점 인스턴스로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서버 콘피그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럼 받아오면은 서버 아이디, 얼로케이션 아이디, 호스트, 쿼리포트, 로그 디렉토리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일단 한 번씩 로그를 찍어놨고요. 뭐 굳이 뭐 관심 없으면은 안 찍어도 되고, 페이로드를 할당을 받아오거든요. 이렇게 멀티플레이 서비스에 같은 거죠. 결국 이거랑 이 서비스에 get payload allocation을 제이선으로 해가지고 이 매치메이킹 리절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 클래스를 넣어서 이 형식으로 제이선을 받아오면은 이 매치메이킹 리절트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결과에서 백필 티켓이라는 걸 받아올 수 있거든요. 이 백필 티켓이라는 걸 받아와서 이제 루프를 도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루프를 돌게 되면은 필 티켓 아이디로 가지고 이제 루프를 도는데, 진입이 이제 allow 허용됐을 때 이제 1초 간격으로 매치메이커에서, 이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라 이번엔 매치메이커죠. 매치메이커에서 프로브 백필 티켓을 해가지고 이 백필 티켓을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다시 이제 백필 티켓 아이디에 인증한 아이디를 계속 이제 이거를 인증을 이제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증이 있고 크리에이트 백필 티켓이 있고 딜리트 백필 티켓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서를 찾아보시면 있고, 이 백필 티켓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백필이잖아요. 쉽게 한국말로 바꾸면은 이제 중간 참여가 돼요. 이게 중간 참여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 허용하냐 마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중간 참여가 꺼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100명 딱 모이면은 자 출발 땅 해가지고 로비에서 이제 시간 보내다가 이제 맵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이 섬에서 막 총 쏘고 싸우죠. 더 이상 이 100명에서 죽어서 막 99 막 뭐 80 이렇게 줄어드는데 갑자기 막 81, 82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지 않죠. 이거는 백필이 꺼져 있는 거예요. 백필을 키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막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키고 끄면 되는데, 저는 이 백필이 켜져 있는 상황이 필요해서 켜놨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피시넷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클라이언트가 이제 들어오려고 할 때 이 단계에서 이제 피시넷에서 이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매치메이커는 계속 들여보내는데 피시넷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거절을 하면은 이제 뭔가 좀 성능적인 낭비가 있는 거죠. 계속 거절하는 것도 이제 프로세스니까. 그래서 아예 매치메이커 단에서 이렇게 매치메이커로 들어와서 매치메이커에서 이제 피시넷으로 들어오고, 피시넷에서 이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끄고 이걸 끄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계속 이걸 처리해야 되니까 얘도 꺼버리면은 아예 여기서 이제 매치메이커에서 얘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이 레디 서버 포 플레이어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매치메이커에서도 끌 수 있고
그러니까 접속을 이제 매치메이커에서 막을 수도 있고 이 서버에서 멀티플레이 서비스에서도 막을 수 있고 PC넷에서도 막을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는지는 고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1초 간격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인증해라 인증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커넥션 스테이트가 변경되었을 때 이게 이제 미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돼서 미러나 퓨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on 클라이언트 커넥트라든지 on 클라이언트 엔터 아니면 엑싯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커넥션 스테이트를 이제 커넥션 아규먼트 점 커넥션 스테이트로 받아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스톱인지 스타트인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톱이면은 나갔을 때고, 이렇게 스타트 어쩌고면은 들어왔을 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리모트 커넥션 스테이트 이제 연결된 커넥션의 상태라는 이 하나의 함수로 이제 엔터와 엑싯을 동시에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에 다 하기 싫다 하면은 스위치 여기서 이제 함수 두 개 따로 나눠서 외부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커넥션 엑싯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호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편하게 하면 되고, 이렇게 서버가 끝이 났습니다. 대략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록적으로 남기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클라이언트로 넘어갈게요. 아까 봤을 때 이제 아규먼트에 데디케이트 서버라는 게 없으면 굳이 데디케이트 서버일 필요는 없고 그냥 서버면 되겠죠. 이 서버라는 게 없으면은 이 서버가 아니고 그러면은 스타트 클라이언트가 호출되죠. 여기서는 이제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티켓을 하게 되는데, 순서대로 보면은 이니셜라이즈는 프로 유저 네임을 이제 랜덤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set 프로파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니셜라이즈 에이싱크 하게 되고, 아까는 이제 환경 쪽을 건드렸다면 이제 여기는 프로파일을 건드는 건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굳이 set 프로파일을 하고 이니셜라이즈 하는 이유가 또 심지어 이 랜덤 유저 이름으로 이게 아마 한 PC에서 동시에 여러 개를 접속하려고 할 때 프로파일이 같으면 얘가 튕겨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도 다르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익명 로그인이 아니잖아요. 익명 로그인도 결국 하나의 아이디로, 하나의 PC가 하나의 아이디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빌드해서 5개를 켰다고 해서 익명 로그인 할 때 5개가 다 다른 걸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5개가 다 같은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게 익명인데 이 익명이 이제 어떤 내 PC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익명이라 가지고, 익명인데 익명이 완전 익명은 아닌 그런 거라서 아예 이제 랜덤하게 아이디를 만들어서 비밀번호 그냥 때려 넣고 랜덤하게 아이디를 만들어서 접속을 하는 건데, 이게 결국 이제 한 PC에서 개발할 때 여러 개가 접속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러는 거라 아니면 셋 프로파일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더 해봐야 알겠고, 일단 이제 이것저것 다 넣은 다음에 성공해서 일단 더 이상 건들지 않고 영상을 찍는 거라 얘는 뺐을 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해보고, 이거는 여기는 이제 다른 유저가 로그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랜덤하게 아이디를 입력해서, 이제 아이디가 다르면 결국 다른 그거니까 랜덤하게 아이디 입력해서 이걸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은 크리에이트 티켓이란 걸 하고요. 이 크리에이트 티켓 옵션에 이제 네트워크 테스트 Q01은 저장된 그거예요. 매치메이커를 설정을 할 텐데 거기에 저장된 티켓 옵션 이름이거든요. 이걸 맞추고 플레이어에서 이제 뉴 플레이어, 얘가 이제 보시면은 유니티 서비스의 매치메이커에 있는 모델에 들어있는 앤데,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아이디, 이 플레이어 아이디는 이제 어텐티케이션에서 이제 플레이어 아이디 가져와서 이걸 좀 짧게 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new 매치 데이터에 엔터 코드를 엔터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매치 데이터는 이제 제가 알기로 이 이름까지는 똑같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매치 데이터를 넣고 이 스트링 엔터 코드 여기는 맞춰야 돼요. 이 엔터 코드가 그 매치메이커 세팅할 때 제가 엔터 코드라고 적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맞추고 이 엔터 코드를 엔터로 해야 이제 거기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놓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티켓을 만드는 거예요. 옵션은 아까 봤던 이 큐에 이 플레이어를 크리에이트 티켓 해가지고 매치메이커 서비스에 티켓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티켓 아이디를 받아와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설정은 다 개인으로 했는데 파티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3명씩 한 번에 들어와도 되고, 뭐 2명씩 짝을 지어서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이건 뭐 하기 나름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은 그냥 매치 데이터 엔터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뭐 레벨이 될 수 있고 스킬 정보가 될 어떤 유저의 어떤 정보를 같이 넘겨서 매치메이커에서 그 예를 들어 랭크별로 쪼개서 매칭을 이제 맞춰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그 데이터다 보시면 되고, 이 티켓 아이디를 가져와서 이제 티켓을 계속 이제 로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티켓 상태에서 이제 어사인드 되었냐 이걸 일단 널로 하고, 이제 어사인드 되었냐가 이제 false로 이제 아직 안 되었죠. 그리고 이제 do while문을 써서 일단 먼저 작동시킨 다음에 이제 while문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1초 기다린 다음에 바로 하면은 보통 안 잡히니까 바로 1초 기다린 다음에 티켓 아이디 저장한 거 가져와서 티켓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이 상태가 멀티플레이 어사이먼트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값을 이 밸류를 이 어사이먼트로 취급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스탯이랑 메시지를 이제 한번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스탯이
만약에 found 찾았다 라면은 이제 assign을 true로 하고 이 assignment로 커넥션 하면 되죠. 뭐 in progress나 아니면 false랑 아니면 timeout이다 이러면 이제 그에 맞게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티켓을 찾았다고 가정하면 이게 true니까 더 이상 안 돌겠죠. 이게 왜냐면 이렇게 거짓일 때 도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커넥션을 하게 되는데, 커넥션 어사인먼트에 IP랑 포트가 있어요. 점에서 보면은 IP도 있고 포스트도 있고 매치 아이디 메시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 IP와 이 포트로 왔던 피시넷의 네트워크 매니저 가져와서 클라이언트 매니저에서 스타트 커넥션, 이 IP와 이 포트로 커넥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이제 로그인해서 티켓을 가져오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티켓을 넘겨주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이 티켓을 찾는다. 티켓을 찾으면은 그 찾은 어사인먼트를 가지고 IP와 포트로 이제 접속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됩니다.